어딘가로 향하는 26살 우혁 씨. 우혁 씨의 오랜 꿈은 가수가 되는 겁니다. 유튜브 조회수 얼마나 되나요? 구독자. 구독자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는 453명밖에 안 되고요. 중학생 때부터 위로가 되어줬던 노래. 두근거렸지. 허강님 보고 그때 봤던 무대가 하늘을 달리다? 그 무대를 봤는데 보육원에 맡겨졌을 때 그냥 제 주변에 무채색이라 생겼어요. 그냥 색깔이 없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살았는데 그 보고 그 무대를 봤을 때 그냥 다 색깔이 다 입혀지는 제 주변에 저까지 색깔이 입혀지는 그런 느낌까지 받아서 노래하면 제일 즐겁죠. 7년 전 보육원에서 나온 우혁 씨. 하지만 생각지 못한 고난에 그의 홀로서기는 순탄치가 않습니다. 좋았던 감정도 크고 미운 감정도 크고 그래서 그냥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감정이에요. 계세요. 네, 혹시.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돼요? 아, 네네네. 아, 네네. 들어오시죠. 네. 아, 이거 우혁 씨 방이구나. 네네. 부엌 하나에 방 2개 반지하집. 여기서 하시고. 네네. 6시 소리 나기 시작해서 그때 한 우혁 씨가 동생과 살고 있는 곳입니다. 콜. 아, 일찍 깨야 되네요, 그러면. 네네. 14년 전 우혁 씨는 동생과 함께 서울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12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8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불화로 이혼을 하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저랑 동생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만 기다리면 데리러 오겠다던 아버지. 좀만 버티면 오시겠지 하다가 그 지금 나온 보육원으로 옮겨졌을 때쯤에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아버지는 우혁 씨가 만 18살, 보육원을 나가야 할 나이가 되자 형제를 데려가겠다며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보육원에 맡겨졌던 우혁 씨처럼 요즘 보육원은 부모 없는 아이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서울 관악구의 상록보육원. 여기 사는 아이 53명 중 17명은 부모의 학대로 들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진짜 고아 부모가 없는 애들이 많았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이혼 가정이 늘면서 이혼 가정이 좀 들어왔었고요. 또 지금 봐서는 이제 학대, 엄마 아빠가 있는데 학대 받아온 애들. 지난해 부모의 학대로 보육원 등에 맡겨진 아이는 전체의 38%. 20여 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 20살 때 아버지가 데리러 오셔가지고 같이 나갔어요. 태소식도 다 지켜보셨고 되게 좋았죠. 나도 아버지 있다 약간 이런 마음이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있다는 그런 게 좋았죠. 우혁 씨를 보육원에서 데리고 나온 아버지는 집이 아닌 은행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그때 뭔가 뭔지 몰라가지고 다 맡기기 시작했어요. 통장이랑 뭐 네. 비밀번호 다 드렸어요. 내가 나중에 따로 모아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2년 뒤 그 돈이 사라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 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지원해 합격했던 해였습니다. 합격을 한 상황인데 낼 때 되니까 없는 거죠. 대학 가고 싶고 가야 된다고 말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없다고 했죠. 동생 것도 다 없어졌어요. 빚 청산이나 아마 자동차나 보증금 이런 데다 썼을 거예요. 자동차. 근데 차가 바뀌셨거든요. 소형에서 중형으로 바뀌었던 아버지의 차. 보육원에서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우혁 씨가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돈을 빼간 것으로 이번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우혁 씨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성화 보니까 운 좋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한 200 정도를 받았어요. 월급을 6개월 모은 거에 회사 상여금 나왔던 것까지 싹 다 적금했고, 그리고 보육원 퇴소비 500만 원에 13살 때부터 모았던 거 해서 한 300 정도 해서, 그리고 따로 제 용돈 통장 모으셔가지고 200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이요. 우혁 씨는 결국 등록금이 없어 음대 진학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희들 키운 값이라고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퉁쳐버린 거죠. 우혁 씨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할 수 없어 집을 나왔습니다. 관리한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아이들의 돈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결국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잃어버리고 또 관계도 단절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육원에선 후원받은 돈을 아이들 계좌에 넣어줍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계좌를 만들기 위해선 부모가 직접 은행에 동행하거나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비밀 계좌를 비밀번호를 다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분들이 필요할 때 이제 통장 해지하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보육원이 학대 위험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지만 착취의 고리를 끊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친권이 아직 박탈되지 않았거나 한다면은 부모의 동의 없이는 통장 개설도 어렵고 휴대폰을 개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만 먹으면은 아동을 해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법적인 허점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온 21살 우혁 씨는 길거리를 전전했습니다. 사우나에 숨어 자거나 아니면 PC방에 가서 시간 충전하는 척해서 PC방 구석에서 엎드려 자거나 아니면 그 원래 살던 원룸집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도 안 들어와서 새벽에 들어가서 그 보일러실에서 자거나. 와, 그대로네.
네, 여기. 우혁 씨가 잘 곳이 없을 때 자주 찾아왔던 건물. 건물 한편의 이 구석에서 몰래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잠결에 잠버릇으로 벽에 기대서 앉아서 자는 습관이 있어요, 아직도. 가수 구하라 씨의 죽음은 양육하지 않은 친부모의 재산 상속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양육 없이 자녀 재산 상속도 없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우혁 씨처럼 생존해 있는 자녀의 돈을 빼앗는 것까진 막지 못합니다. 구하라법은 사실 1년에 그런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 죽고 자녀의 재산이 많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많아요. 보육원에 맡긴 자녀의 재산을 뺏는 부모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보육원 등 시설에 맡겨진 아이는 모두 9,363명. 하지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지 실태조사조차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시설마다의 사건들은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한 거는 협회에서 아직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전수조사 개념은 하지 않았습니다. 24살 지은 씨도 평생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4살로 추정되는 나이 때 고속터미널에서 제가 발견이 됐대요. 그러고 나서 경찰서로 인계됐다가 시설로 인계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법적으로 이름이 없는 채로 살아가다가 입양과 파양을 겪으며 우울증을 앓게 된 지은 씨. 해선 안 될 생각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수면제 없인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있긴 할까 이 생각을 했었죠. 사 년 전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해야 했던 시기. 고립감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핸드폰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연락도 안 오는데 핸드폰 왜 있지?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보호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 청년 2명 중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12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라. 안녕. 누나 손톱꿈이었어. 어때? 예뻐? 반짝이 여기도 있다. 지은 씨가 오랜만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2년 전 처음 만난 강성민, 안명림 부부. 이 부부는 지은 씨의 멘토입니다. 그냥 사소한 거 얘기 들어주는 게 정말 고맙죠.
뭐 저 운전면허 땄어요. 뭐 저 요새 저 대학 입학됐어요. 이런 거면 축하한다고 해주시니까 그냥 연락할 사람 있으면 좋잖아요. 부부와 함께 여행도 떠났습니다. 태어나 처음 가보고 싶은 곳을 스스로 정해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살아계시면요, 제가 엄마 정말 잘 돌봐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되게 뭐랄까 그냥 되게 좀 아팠고 그리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감사했죠. 지은 씨는 이제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되게 긴 시간 동안 힘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되게 저도 많이 밝아졌고 긍정적이게 되고 그 주변에 털어놓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이 좀 협소해서 저희가 좀 넓은 방을 이들을 맺어준 건 최상규 대표였습니다. 최 대표는 10년 전부터 지은 씨 같은 자립준비 청년과 이들이 기댈 만한 어른을 연결해주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는요,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을 아무나 선택하진 않아요. 이미 한 번 어른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이들에겐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잠깐이라도 나눌 수 있는 누군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하고 함께 장을 보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사서 해먹는 것들이 익숙한데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걸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거라는 깨달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주민등록증, 초본 이런 것들은 뭔지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가면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구하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방 2개, 반지하. 이곳은 우혁 씨의 연습실이기도 합니다.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갔어도 좋았겠지만 안 가서 그 작곡가 형을 만나고 더 저만을 얻을 수 있는 수업으로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꼭 할 거다. 꼭 해야 된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던 지은 씨는 멘토의 도움으로 이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면 약간 사회복지 쪽에서 뭐 경영을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을 3일 앞둔 저녁, 밴드 1905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멤버 대부분은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 한때 인기가 시들했지만 지금은 오디션에 면접까지 보고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이 밴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모여서 하는 일이 다 서로의 합을 맞추는 거다 보니까 합을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 저희가 너무 친해져 버렸거든요. 주변에 걔들 들어보면은 막 되게 그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웃음을 짓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인 것 같다. 이들 청춘에 다시 오지 않을 순간, 바로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비 점검도 하고 함께 발맞춰 보여줄 안무도 연습합니다. 나 머리 흔들었지. 너가 뭐만 흔들었지 이러고. 아니, 내 최선을 다한 거야. 앞에서 누가 뭐 물어본 줄 알았어. 진짜 야 최선을 다한 거야. 야, 진짜 우리 안 그랬으면 각자 다 나갔어. 진짜 진심. 맨날 뭐 화장해 넣자. 앞선 두 밴드의 공연이 끝나고 드디어 1905의 차례. 어때요? 긴장돼요? 어때?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제 긴장을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어떤 무대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기억에 남을 만한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평생 가져갈 기록 하나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군! 공부에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에 바쁠 대학생들이 밴드에 몰리는 이유는 뭘까요? 대학교 2학년 김민서 씨. 자기 몸집만한 기타를 메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쩌면 아득히 멀리 가 있기에 소중한 거라. 발걸음과 발걸음 사이 아메리카노요? 네. 결제 도와드릴게요. 사이즈 미디움 맞으시죠? 음료 가지고 가실까요? 채워주던 순간 전부 사라졌어.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뵐게요. 바쁜 점심시간에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30분 뒤에 민서 씨가 도착한 곳은 학교 근처의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연습은 하셨어요, 근데? 좀 바빴어요. 자, 1, 2, 3, 4. 민서 씨가 베이스를 치기 시작한 건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힘든 입시가 끝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한 돈을 모아서 베이스 기타를 사고 이후에 밴드에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베이스 소리가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다가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그냥 한번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레슨이 끝나고 찾은 합주실. 요즘 민서 씨처럼 밴드 동아리를 찾는 대학생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제 선배님들 말 들으면 제 오비 선배들이 많은데 그분들 말 들으면 사실 밴드가 해봤자 뭐 한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공연에도 사람들 많이 와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건물 안에만 밴드 한 8개 정도 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중앙 동아리 밴드만 아니라 과 밴드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밴드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제 밴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요즘 카카오톡 친구들 프로필 바뀌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막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 사진에 막 기타 들고 있는 사진, 뭐 드럼 치는 사진 이런 것들 좀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대학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밴드 활동하고 있구나 그런 거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하는구나. 이들은 왜 밴드 활동에 매력을 느끼는 걸까? 지금까지 낭만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자.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이렇게 대학교 와서 밴드 하는 게 되게 낭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재밌죠. 재밌고 낭만 있고. 학생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바로 낭만이었습니다. 낭만,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를 뜻합니다. 이 시대 대학생들에게 낭만이란 어떤 의미일까? 지난 10년간 대학생들의 SNS 빅데이터와 대면 조사 등을 통해서 트렌드를 분석해온 이재은 씨.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단어들을 통해서 시대를 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15년을 떠올려 보면 그 대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청년들이 주로 발화했던 그런 언어들이 헬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생망처럼 조금 갑자기 어려워진 그런 취업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좌절감을 느끼고 자조의 언어로 많이 표현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도 여전히 좀 어려운 시대기는 하지만 지금의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되게 긍정의 언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행진욕부라고 행복에 집중하기 욕심 부리지 말기라든지 원형적 사고라든지. 원형적 사고란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의 발언에서 나온 말인데요. 빵집에서 앞사람이 빵을 다 사간 탓에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 불평을 하기보다는 앞사람이 빵을 다 사가서 너무 럭키하게 새로 갓 나온 빵을 받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으로 좀 시각을 바꿔서 생각을 하고 하면서 스스로를 좀 다독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돋보이는 단어, 바로 낭만입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되게 사실 낭만이 그 한 2015년대까지만 해도 조금 되게 무용하다거나 좀 의미가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오글거리고 감성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최근 지세대들 사이에서는 낭만의 언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좀 나한테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때 이 낭만 키워드를 좀 많이 붙입니다. 실제로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 낭만이라는 단어의 언급량은 2019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Z세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들은 비대면 문화에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되게 한자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리고 아파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러니까 단절고도 혼자 비대면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면으로 여러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공동의 창작물을 내고 또 거기에 응원을 보여주는, 그래서 같이 뭔가 체험하고 만들어가는 것에 더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악기상가인 종로 낙원상가.
북적이는 손님들 대부분이 대학생들입니다. 근데 지금 몇 학년들이에요? 몇 학년? 전 2학년이요. 몇 학년? 저희 다 1학년. 다 1학년? 아, 2학년 선배구나. 네. 그래서 딱 낙원상으로 지금 끌고 온 거구나. 네, 학교 끝나고 놀러 왔습니다. 아, 놀러 와서 오늘 뭐 사러 온 거예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악기 하면 낙원상 가잖아요. 그래서 구경할 것도 많고 해서 놀러 왔습니다. 오늘 낙원상가 왜 오신 거예요? 저도 친구랑 같이 줄 교체하러 왔어요. 공연이 곧 있어가지고. 낙원 악기상가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타 매장을 운영하는 김효식 씨. 김 씨가 일을 시작했던 2018년은 기타가 팔리지 않아서 매장을 접어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악기점 이어서 계속 하게 됐지만 이제 그 대를 잇지 않는 가게들 같은 경우에 문 닫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 기타 가게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하지만 최근 밴드 활동을 하려는 대학생의 수가 급격히 늘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매장에도 지금 대학생들이 일렉 기타나 베이스 기타 이제 구매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구입했던 악기 손보러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최근 일렉 기타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가게의 구조도 바꿨다고 합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일렉 기타가 많은데 그 데가 아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가 경은 상사인데 사실 경은 어쿠스틱이라고 해가지고 30년 동안 통기타만 판매했던 매장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시기 이후로 이제 밴드의 그 음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쿠스틱 기타는 요 방에는 한 대도 없고 다 일렉 기타는 베이스 기타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밴드 음악에 빠질 수 없는 악기. 바로 드럼인데요. 꽤 비싼 가격이지만 과감하게 구매하는 대학생이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래도 적어도 한 50% 이상은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왜냐면 예전에는 항상 젊은들이 와도 약간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이제 어른분들과 같이 오시거나 혹은 뭐 부모님 세대랑 같이 와서 구매하신다거나 하면 지금은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자기가 뭐 알바를 해서 돈을 모은다거나 개인주의적이고 남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곳으로 알려진 G세대 대학생들. 합주와 공연 등 협업이 많은 밴드 활동에 몰리는 게 의외인데요. 또 하나의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때 약간 억눌러져 있었고 쌓여져 있던 그런 감정들이 락의 경쾌한 사운드와 함께 이렇게 표출되면서 못 만났던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만나고 하는. 이 학교를 다 온라인 수업으로만 학교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 학기가 지났는데도 반 친구들 절반의 이름을 막 모르고 네, 얼굴 봐도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동아리 활동도 절반은 온라인으로 하고 절반은 대면으로 하고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못했던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분출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관계 맺기에 목말랐던 학생들이 밴드 활동으로 갈증을 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직후에 대학가에서도 좀 관계 회복을 위한 많은 것들이 있었었거든요. 이 밴드라는 것이 누군가와 함께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이 함께 협력하고 그걸로 같은 목표를 이뤄가는 활동이잖아요. 새로운 세대들은 마치 그 비대면 가상 세계에 열광을 해가지고 메타버스처럼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에스파처럼 가상 초현실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19에 그 터진 것은 공연 시장이 터졌고 콘서트 시장이 터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소비자로서 남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데. 최근 한국 록 음악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최대 록 페스티벌인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전석 매진 15만 관객을 동원했고 밴드의 종류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친구의 권유로 소네플이라는 밴드의 곡을 여태까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이게 실리카겔 아세요? 알죠. 저 요즘 실리카겔 너무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공연 다니고 있습니다. 춤을 춰요 라쿠나, 로스트 실리카겔, 죽여도 보스통 쿨러. 저항을 상징하는 기존 록 밴드들과 다른 분위기인데요. 틀에 갇히는 것을 싫어하는 요즘 세대 시대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밴드들이 등장한 겁니다. 당대의 사회상들을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1960년대 비틀즈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일상의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반전, 평화, 미래의 대안까지도 모색을 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에 이제 포크송을 비롯해서 청년 세대 문화, 그래서 이제 그 아침 이슬과 같은, 그리고 한대수의 물 좀 주소 같은 그런 노래들이 당대의 그런 사회상과 젊은이들의 의식들, 또 미래상을 이제 반영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적막했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난과 학점 경쟁 속에 던져진 대학생들. 서로 관계 맺기도 낭만 찾기도 모두 처음인 이들에게 대학 밴드란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밴드는 도파민입니다. 나에게 밴드란 지혜의 가족입니다. 나에게 밴드는 낭만이다. 저에게 밴드는 아마 제 청춘의 전부 아닐까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연애, 결혼, 주택 구입을 포기한다는 삼포 세대 등 많은 부정적인 수식어가 붙은 이 시대 청년들. 어쩌면 이들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법을 찾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그리워졌고 공동 작업을 하고 콜라보 했을 때 결과물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협업업을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음악적 장르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밴드라는 거죠. 이번 영상은 KBS에 나간다는 거. 그 정도로 오케이? 파이팅!